안녕하세요. 이지브레인 송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면 클리닉의 영원한 화두인 수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수면제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이 수면제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내성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잠은 자야겠죠? 이렇게 세 세트의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참 얘기를 뭐라고 드리기가 어렵죠.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잘 주무시라고 드리는 약은 아니에요. 수면제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수면 유도제 계통하고 수면 유지제 계통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면 유도제를 써서 잠을 빨리 들여드리고 빨리 없어지는 약을 주로 쓰게 되고요. 중간에 자주 깨고 뭐 깊은 잠을 못 자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을 때는 수면 유지제를 써서 걔는 약간 늦게 발현이 되지만 한 6, 7시간 정도 깊은 잠을 유지시켜주는 약이거든요. 이렇게 수면제도 각각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수면제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이제 수면 사이클이 많이 망가져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수면 사이클을 맞추도록 단기로 쓰는 약이 수면제이지 이거를 이제 장기로 계속 먹고 복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약물마다 다 습관성이라든지 부작용 프로파일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자세한 문진 끝에 본인한테 가장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을 처방을 받으셔서 정확한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타이레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타이레놀 우리가 열 날 때 가끔 쓸 수 있는 좋은 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뭐 하루에 두세 알씩 1년을 먹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죠. 수면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제를 여기저기서 처방받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제대로 된 처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서 그거를 제대로 처방에 맞춰서 복용을 하시기가 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항생제에 준해서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드셔야 되고 또 감량 스케줄이라는 게 따로 있고 또 중단을 할 때도 의사랑 상의를 해서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 주셔야 되는 거라서요. 이 스케줄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성이나 금단 걱정 없이 그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거나 감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임의로 본인이 처방 받으신 것보다 과량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드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금단이나 내성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제 처방 원칙에만 맞게 처방을 받으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수면제 중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끊기가 어렵거나 너무 오래 드신 경우 같으면 이걸 너무 급하게 끊어버리면 반동으로 잠을 더 못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뇌 자극 치료를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뇌에다 물리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와 병행을 하면 약물을 감량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약물 없이 그냥 뇌자극 치료 단독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시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한 단어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면 원인과 양상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또 그 다른 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도 다르고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진단을 잘 내려야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는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지브레인 송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요. 일단 정도관리위원회의 수면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면을 세부 전공한 수면 전문이고요. 또 수면 다원 검사만을 수년 이상 계속 시행을 해온 수면 기사가 있고
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고요. 또 수면다운 검사 장비라든지 뇌파 장비라든지 또 뇌 자극기 장비 같은 것들을 전부 최신형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에서 감히 뭐 최고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믿고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잠과 낮 동안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약물 치료라든지 뇌자극 치료라든지 이런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처럼 뇌간에서 작용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생리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사실 잠은 안 자고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자려고 하는 100가지 노력보다는 수면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한 가지 방해 요소가 뭔지 찾아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조적인 도움입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본인의 항상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을 해주셔야지 그 도움이라는 게 이제 빛을 보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니까 한번 좀 치료를 나를 해봐라 라고 하는 태도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그게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물이나 또는 뇌자극 치료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수면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지만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수면 위생 교육이라든지 또 인지행동 치료 수면 일기 같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시도록 앞으로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